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를 받는 고위험군들은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남에서 지방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자 10명 가운데 5명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부터 뇌물수수, 폭행치사까지 범죄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환경과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지원에 짜맞추기식 예산 편성으로 제대로 된 돌봄 교육은 이미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순천 조례호수 오염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엉뚱하게도 오염물질 저감 설비가 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염을 부추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5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947명, 순천에서 3,342명, 광양에서 1,710명, 고흥에서 394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2,014명, 순천에서 2,527명, 광양 1,184명, 고흥 44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진료를 원하는 재택치료자가 늘면서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급은 오늘부터, 의원급은 다음 달 4일부터 확진자 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택치료 도중 숨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율방역체계라고 하지만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26일 오후 4시 19분, 완도 소방서 119 구급차에 응급 환자가 실려옵니다.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81살 A씨.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매와 고관절 수술 이력으로 거동이 불편해 입원 대신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중관리군이었지만 A씨는 진료 전화를 받지 못했고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폐렴으로 증세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집에 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해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막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전남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 170여 명 가운데 97%는 60세 이상. 하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섬 지역의 고위험군 환자들은 격리병상에 입원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 재택치료자들에게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확진 판정 하루 뒤. 불가피하게 재택치료를 택한 고위험군에게 이 기간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더라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병상 배정을 요청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보호자분이 재택치료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고령이신 분들은 아무로 재택치료보다는 의료인이 상주에 있는. 현재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50명이 넘습니다. 고위험군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순천 조례호수에 검은 폐수가 유입돼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검은 폐수는 엉뚱하게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3년간 해당 설비를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의 정기 점검 대상도 아닌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호수 주변에 돌과 식물이 검게 물들었고 물속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조례 호수에 검은 폐수가 유입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순천시가 조사에 나선 건 이달 초. 그런데 조사 결과 검은 물은 엉뚱하게도 순천시가 설치한 수질오염 저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하루 지역 수계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 문제가 발생한 곳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담뱃재 등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비점 오염 저감시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하천이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오염 저감을 위해선 1년에 3번씩 시설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을 청소해줘야 하지만 순천시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담배꽁초와 타이어 조각 등 설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각종 찌꺼기들이 흘러넘쳐 그대로 호수에 유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퇴적물이 쌓여서 지금 물이 좀 깨끗하게 못 나가는 거죠. 얼마 전 시설 내부의 청소 작업이 이뤄져 현재는 쌓여있던 슬러지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처럼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곳은 점검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현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나요? 이걸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이나 택지지구 등에선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이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오히려 오염 발생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든 전남 지역 예비후보들의 범죄 경력을 살펴봤습니다. 예비후보 절반 가까이, 다시 말해 2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의 전과를 모두 더했더니 500건이 넘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은 공인의 자리에 다가서는 순간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민에 대한 봉사를 이야기하며 출사표를 던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전과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3월 28일 기준 전남 지역 558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261명, 전체의 47%가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61명이 저지른 범죄 전과를 모두 더했더니 508건에 이릅니다. 범죄 전과는 공인의 자격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자질론과 직결됩니다. 범죄는 자신만 처벌받고 끝나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차량과 관련된 범죄가 무수히 기록돼 있습니다. 주민 혈세를 다루는 공직에 나서는데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횡령, 사행행위 처벌특례법 위반 등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잘못이 부지기수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상해, 심지어 폭행치사까지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어두운 과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거짓이 묻어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선거법상 공개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범죄 경력을 빼고도 총 전과가 500건이 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주홍 글씨로 새겨져 현재의 삶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넉넉지 않은 정보 속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참 답답하죠. 자기가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정치를 해야 보고 따라서 하는데 자기들은 그걸 다 감추고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회가 혼돈으로 빠지죠. 아직 전남 10여 개 시군에서 지방의원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굼뜬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남의 6일 지방선거판에 전과는 더욱 무겁게 쌓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부동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대변인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철저히 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수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들어섭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에 5,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 말 개관 예정으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342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는 기상과학관에는 상설 전시관과 360도 특수 영상관, 미래기술 체험관 등 전시시설과 날씨 놀이터와 해양 기상 관측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과학관이 국내 유일한 해상 기상 전시관으로 앞으로 기후 재난 대응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종사자 처우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예산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복지 프로그램비의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돌봄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이용자 수와 종사자 수, 지역 특성에 따라 인건비와 구분되지 않은 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센터 측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나누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나 관리 운영비 등을 먼저 책정한 후 인건비를 분류하다 보니 직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연차가 오래되신 분과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또 예산이 부족한 탓에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비 비율이 10%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승률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인건비를 이유로 프로그램비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복지 사업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낮춰라 라는 건 저희는 현장에서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프로그램비 깎아서 인건비 채워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구와 충북 등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센터가 많다며 호봉제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증액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좀 확보해서 일부라도 조금 증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돌봄이 더 절실해진 이웃들.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헌신은 이어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요원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추진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전액 삭감했던 연륙교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도 진입도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이 포함된 1조 6,343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미래에셋이 경도에 추진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경도 진입도로 분담금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요. 한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2에서 16도, 순천과 광양 12에서 18도, 고흥구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1에서 16도, 목포는 8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개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양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항로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인천과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을 거쳐 베트남 하이퐁을 연결하는 펜오션과 동영해운의 컨테이너선 POS 도쿄호가 매주 월요일 광양항에 신규 기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베트남 컨테이너 항로의 신규 개설을 통해 동남아 노선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물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연간 약 10,000 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